안녕하십니까. 리눅스 업스킬 도전 프로젝트 박재현입니다. 예, 21차 다 이제 완료를 했고요. 이제 21차 애독자 질문에 대한 답변. 첫 번째 답변은 제가 이제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답변 이제 드릴 예정인데요.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CHROOT, 그러니까 인베리드 쪽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CH 루트 이용해가지고 루트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시킬 때 여러 가지 작업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램 FS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CH 루트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격리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들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제가 직접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CH 루트 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은 큰 장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하시는 거 가만 보시면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던 장면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컨테이너. 도커 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좀 다릅니다. 이거보다 좀 더 훨씬 복잡하게 만들긴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리고 뭐 여기서 만들듯이 만들진 않고요. 대부분 다 미리 만들어진 걸 이제 이용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도커도 파일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이 이제 길어졌는데요. 실제 CH 루트 탐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CH 루트를 본격적으로 실습을 하기 전에요. 제가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CH 루트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먼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비지박스라는 걸 오늘 이제 실습 대상으로 이제 쓸 건데요. 이걸 왜 비지박스를 쓰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이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H 루트가 이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H 루트가 예전 인베리드 쪽 사용되기 전에는 어디서 많이 사용했냐면, 혹시 어노니머스 FTP라는 용어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요즘에야 뭐 전부 다 웹서버로 접근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 필요한 것들 깃허브에 올리고 내리고, 이게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깃허브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웹서버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이용하는데요. 익명 사용자에게 쓰기 권한하고 읽기 권한을 다 줘가지고 자유롭게 필요한 거 올리고 필요한 거 내려받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업이 운영한 경우도 있었고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이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하고 달리 과거에는 모든 컴퓨터는 직접 다 인터넷에 공인 IP 대역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물론 그렇게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IP 자체도 이제 부족한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유기를 이용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도 많이 늘었고요. 과거에는 그걸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머리가 이제 아픈데 요즘은 다 장비들이 하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건 아니면 연구실이건 아니면 학교건 기업이건 어쨌든 서로 뭔가를 주고받을 때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메일도 전부 다 텍스트만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임 타입이 나오면서 멀티미디어 어태치가 가능해지긴 했는데요. 그거는 좀 더 뒤의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FTP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함부로 FTP 서버의 모든 파일 시스템을 다 열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보안에 취약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누군가 etc 패스워드, 제가 지난번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해시된 거, 암호 해시된 거, 그걸 그냥 가져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파일 시스템을 격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즉, 디렉터 중에 특정 위치부터 그 아래쪽만 재기적으로 남에게 공개를 하고요. 그 위로는 못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련의 메커니즘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걸 위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CH 루트입니다. 이제 CH 루트 어디 쓰신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지박스입니다. 뭐 비지박스 빌드하고 이제 설치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CH 루트를 어떻게 씁니까? 라고 검색하면 대부분
대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빈 밑에 있는 파일들을 카피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도 다 카피하세요라는 어떤 그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요. 딱 파일 하나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준비될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지박스입니다. 비지박스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인베리드 개발자를 위한 스위스 아미 나이프, 맥가이버 칼이라고 한국에서는 부르죠. 바로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비지박스 한번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아, 이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지박스를 제가 먼저 빌드하고요. 뭐 설치까지는 할 거 없고요. 그냥 저는 설치는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카피를 해버릴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이너리 파일 하나거든요. 다른 의존성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설치할 거가 뭐냐? 그냥 카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우선 루트 파일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요. 그 루트 파일 시스템을 ch 루트를 이용해가지고 마운트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인베리드 쪽 관련해가지고 요런 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큰 어려움 없이 어떻게 하는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비지박스 사이트가 있거든요. https bgbox.net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여기서 링크만 따왔습니다. 바로 다운로드 링크. 뭐 소스 코드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직접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리눅스 업스케일 프로젝트 할 때로 소스 코드 가져와서 제가 빌드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예, 오늘도 역시 그 기술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워두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wget 이거 보이시죠?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디렉토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뭘 만드느냐면 ch root example 이런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다운로드를 받아야죠. 예,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bz2죠. bzip2로 돼 있죠. 요거 어떻게 풉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배웠죠. xvpf 하고요. 뒤에 뭐 붙이면 되나요? j 붙이면 됩니다. gzip 같으면 z, bzip 같으면 j. 제가 이건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 배운 거를 다 써먹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 업스킬 도전 프로젝트 지금까지 20회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옛날 생각하시면서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한번 압축을 풉니다. 예,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디렉토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치하려면 보통 이제 대문자인 스토리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리드미나요. 그래서 리드미나 인스톨. 예, 요 파일이 존재합니다. 우선 저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인스톨을 보는데요. VI를 안 보고 그것도 앞에만 살짝 안 보겠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아, 메뉴 컨피그한 거를 이용해가지고 컨피그레이션, 즉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컨피그로 잡구나, 빌드를 하는구나, 설치를 하는구나. 근데 저는 요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왜냐? 설치는 저는 제가 이 시스템에서 쓰려고 하는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파일 시스템을 제가 임의로 구축하고요. 그쪽에다가 제가 수작업으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 메뉴 컨피그를 하는데요. 메뉴 컨피그 같은 경우는 혹시 리눅스 커널 컴파일 해보신 분이라면 이 명령이 뭔지 아실 겁니다. 비슷한 뭔가가 떠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 메뉴 컨피그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뭔가 에러가 났죠? 어떤 에러가 났습니까? 이해가 없다는 에러가 났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좀 더 심각한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에러가 날 수 있냐면 컴파일러가 없다는 에러가 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당연히 빌드 이센셜을 설치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어떤 걸 했나요? 우리 nmap 한번 빌드 했죠. 그때 제가 뭘 설치했나요? C 컴파일러를 빌드 이센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고요. 오늘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nCursive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컬시즈는 뭐냐면 텍스트 모드에서 간단하게 그래픽이라기 보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메뉴 같은 거 띄우고 하는 그런 데 쓰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거를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복사를 했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 이렇게 해서 리턴하십니다. 그러면 메뉴 컴피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빌드해가지고 링크까지 시켰습니다. 예, 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비지박스의 목적은 뭐냐면 ls, cd, 그 다음 pwd, 그리고 passwd 온갖 종류의 명령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명령어를 아주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요. 바이너리 파일 하나에 다 넣어놓은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만든지 여러분들 혹시 눈치 채셨습니까?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규먼트를 파싱하고 이런 루틴들 하나로 모아두면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인베리드 쪽에는 스토리지가 작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 작은 데서 동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비지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코어 유틸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cat cat 명령 있죠. chmod, chon, chroot 이런 명령어들을 끄고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넣어도 되고요. 디폴트로는 코어는 거의 다 들어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명령이 필요 없어. 보안 문제, 크기 문제, 기능 문제 필요 없으면 빼면 되고요. 필요하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액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보시면 에디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oak, diff, ed, 그 다음 vi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애플릿들 설정인데 저는 오늘은 애플릿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목적이 chroot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지박스는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한 번 더 자세히 이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컨피그레이션에서 딱 하나만 바꿀 겁니다. 뭘 바꿀 거냐? 스태틱 링크를 할 겁니다. 스태틱 링크는 왜 필요한가요? 라이브러리 물고 오지 않고 그냥 이 파일 하나로 모든 의존성을 다 없애버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지어 립시도요. 자, 그럼 세팅도 들어가가지고 쭉 내려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요 빌드 옵션즈 보이시죠? 여기에서 빌드 스태틱 라이브러리 보이시나요? No shared libs, 즉 shared 라이브러리, 공유 라이브러리를 저는 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토글이 되거든요. 선택하고 엑시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엑시스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할래? 예, 저장해야죠. 예스. 예,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뭘 하나요? 메이크를 한번 봅시다. 그럼 잠깐 동안 여러분들은 컴파일 되는 모습을 즐기시면 됩니다. 만약 아까 옵션에서 여러 가지를 빼버리면 컴파일이 훨씬 더 빠르게 되겠죠. 요 오브젝트 파일로 올라가는 거 보시면 각 명령어에 대해서 오브젝트 파일 하나씩이 전부 다 할당이 되거든요. 즉 빼버리게 되면 빌드 속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다 넣어보죠. 조금 뚱뚱해질 겁니다. 그래서 크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필요 없는 거 정말 완전히 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네요. 요 네트워크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NS 룩업 이런 거 보이네요. MPTD 이런 거 보입니다. 그 다음 UHCP도 살짝 더 들어가네요. 네, 링크 지금 이제 준비할 겁니다. 네, 유틸리티. 유틸리티 성으로 쭉 다 빌드 끝나고 옛날보다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금방 됐는데요. 예,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이 어디 만들어져 있을까요? 역시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볼까요? 뭘 쓰면 되나요? 파인드를 쓰면 됩니다. 파인드 네임 비지박스. 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명령 하나 있습니다. LDD. LDD는 뭐냐면 동적 라이브러리 링크를 실행을 해가지고요. 비지박스가 의존하는 의존성이 뭔지를 찾는 겁니다. 없죠. 다이나믹 실행 파일이 아닙니다. 즉 동적으로 링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크기란 뭘까요? 아, 크기는 제법 크네요. 이걸 좀 더 나중에 컨피그레이션에서 빼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루트 파일 시스템
생성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하나 내려옵니다. 그 다음 뭐 이름 아무거나 좋은데 일단 루트로 했습니다. 제가 루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빈 만들죠. 보통 뭐 린 만들고 뭐 여러가지 만드는데요, 저는 빈 하나로 다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빈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 밑에 비지박스 밑에 비지박스를 여기에 가져옵니다. 실행 권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요 X 보이시죠? 실행 가능합니다. 요걸 뭐 루트로 바꾸고 뭐 요런 일련의 원래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냥 테스트니까 제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이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비지박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죠. 현재 커런트 패스가 안 걸렸기 때문에 슬래시 비지박스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비지박스 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요 점이 걸려있는 모양이네요. 패스에 걸려있으니까 실행이 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저게 안 걸려있을 케이스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뭔가 나오죠? 현재 지원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현재 정의된 기능들인데 기능 하나가 명령어에 대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비지박스하고 요 명령어 이름을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ls 한번 해볼까요? 비지박스 ls 하면 요 ls 명령이 비지박스 안에 있는 기능이 수행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pwd, 그러면 비지박스 안에 있는 pwd가 실행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일일이 다 명령을 내리면 불편하잖아요. 실은 우리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심볼 링크가 이럴 때 동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심볼 링크 배우신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아까 LDD 빼고는 전부 다 리눅스 업스킬 프로젝트 할 때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총종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지박스를 ls라고 심볼 링크를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건 뭘까요?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걸고요. 그 다음에 cd도 그래야죠. 그리고 sh 쉘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ls-al 요 심볼 링크 보이시죠? 요 cd가 비지박스, ls가 비지박스, pwd가 비지박스, sh가 비지박스 하면 이제 비지박스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argv, 즉 아규먼트 중에 첫 번째 거를 봅니다. 그게 자기의 명령어 기능 이름이면 그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보시죠. 뭐 요 점 하시고요. 점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기본에 있는 명령이 실행되겠죠. 어떻습니까? 점 sh 하면 그냥 쉘이 바로 뜹니다. 비지박스 안에 들어있는 쉘이겠죠. 배시 쉘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명령어들 지금 다 심어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시죠. 3단계입니다. 기대되는 순간이죠. ch루트 쓰는 순간입니다. ch루트는 루트 권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ch루트 자체가 루트 권한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죠.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 뭘 하죠? 빈 밑에 sh 하면 요 루트를 마운트 시켜가지고 마치 이 루트 root가 여기 있던 쉘의 가장 최상위 루트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어내는 거고요. 요 빈은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요 루트 아래의 빈 아래 sh를 자동으로 실행시켜서 셀 권한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ch루트의 전부입니다. 앞에 거는 실제 우리가 가상적으로 루트 디렉토리라고 여기는 엔트리 포인트, 진입점을 지정을 하고요. 디렉토리 이름을요. 그 다음 뒤쪽은 그걸 지정한 다음에 바로 제일 처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넣는 겁니다. 도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도커 명령어하고 좀 비슷한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수두가 없죠. 제가 말해놓고 수두를 뺐네요. 느낌표 두 개는 뭡니까? 앞에 명령 요거 전체를 의미하죠. 이렇게요. 수두를 붙이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예, pwd, 그 다음에 ls, 자, cd 빈, -al. 예, 어떻습니까? 잘 나오죠. 다른 명령 한번 내려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명령 기억나십니까? ch 예를 들어 모드,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x 비지박스 한번 내려볼까요? 없다고 나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여기 심볼 링크 안 그렸거든요. 물론 이제 비지박스하고 뭐 예 요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예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기능이 들어있으면 그냥 비즈박스를 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박스 뭐 한번 해볼까요? 애플리 자체가 없군요. 예, VI 어떻습니까? 그냥 기본 VI만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명령을 내리게 되면 여기 없는 것도 실행이 됩니다. 요게 이제 좋은 점이 뭡니까? 우리가 이 아래 립 디렉토리가 없죠. 립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왜 1000이 나올까요? 혹시 이거 눈치채신 분? 우리가 이거 안 만들었잖아요. etc 밑에 패스워드 없잖아요. 만약 etc 밑에 패스워드에다가 이런 것들 넣으면요, 요거 UID 같은 거 다 매핑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도커가 이제 그렇게 보통 복잡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정말 딱 실행하는 파일 하나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CH루트 이용해가지고 진짜 파일 시스템을 에뮬레이션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패스워드도 있어야 되고요, 라이브러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설정 파일도 있어야 되고, 복잡한 것들이 이제 많은데요. 현재는 딱 예제만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최소한 모드로 한번 CH루트를 꾸며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CH루트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면서요, 이제 도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공통점들 아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21일차 애독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이 CH루트 소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